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민은행 대한민국 부자 리포트 2024년 버전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 대한민국 0.9%라고 했는데 10억은 정말 서민 입장에서는 다 가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금융자산 10억,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포함한 것을 이제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거, 현금 바꿀 수 있는 거, 금도 포함되죠. 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할 때 당장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것들, 예적금 해당되죠. 그리고 주식 채권도 팔 수 있죠.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금도 당장 팔 수 있습니다. 바로 현금 회전이 가능하잖아. 이런 것을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자동차는 금융자산이 아니야. 왜냐? 그런 것들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 이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얼마나 되냐? 정확한 수치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100만 인구 중에서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47만 6천 명이에요. 예, 숫자 한번 많은 것 같죠? 47만 6천 명. 꽤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5,100만 중에 47만 명입니다. 그러면 확률로 봤을 때 0.9%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나 아니면 채권으로 이렇게 뭐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되겠지만 금융자산 10억 이상 플러스 부동산 자산 20억 이렇게 해서 30억. 그러니까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은 30억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부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 안쪽일걸요, 아마.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사람은 사실 가기 힘들어요. 뭐 흑수저 치신 분은 사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시하나 시험 먹는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모으는 거 포기하고 뭐 열심히 안 사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기본값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이 좀 약간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에이 나 같은 사람은 부자가 안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사냐? 뭘 힘들게 모으냐? 인생 글러 먹었는데 좀 쓰고 살자. 이딴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흑수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쇠가빠지 모아봐야 뭐 10억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는데 부자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야. 뭐 내가 가지고 월급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어차피 떵떵거리 못 사는데 그럴 바에는 좀 쓰고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보통 서민계층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썩어빠진 마인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쪽은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급수저들이 악착같이 살 필요 없어. 왜냐?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죽을 때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착같이 안 살아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오히려 급수저분들이 더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더 바쁘게 살고 흑수저분들 중에 노는 사람들 더 많아. 여러분 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돈 많은 백수 이고 싶다고 하는데 돈 많은 백수 거의 없어,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백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잘 사는데 놀고 먹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근데 집 못 사는데 놀고 먹고 하는 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 몇 년째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혼주정 외톨이, 아니면 이제 장기백수 이런 분들 보면 집안 형편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집이 잘 사는데 막 집이 막 뭐 강남에 사는데 6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자식 5년째 밖에 안 나고 놀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 들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 없죠, 여러분. 그 공중파에서 그런 히키코모리 분들 다큐를 만든 게 있어요. 보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 대부분이 아니라 그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안 좋을수록 노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좀 형편이 안 좋으면 이 말은 뭐다? 우리 집이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이 쪼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흑수저다.
서민 계층이라면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돼. 왜냐?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부모님 도와줄 것 같아요? 부모 못 도와주죠. 부모님 노후 대비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흑수저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앞가림 못하면 누가 나를 돌봐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남의 인생이 이제 정말 지옥 같다는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그냥 연명하지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뭐 10억을 못 모은다 섬 치더라도 부자가 못된 사서 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돼. 일은 꾸준하게 해야 되고. 부자 안 되면 돈 모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난 적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나라에 손 불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몇백만 원도 없으면서 허세충에 한탕주의에 밥은 굶어도 로또는 꼭 사더라고요. 우리나라 서민들 중에 평생 현금으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백만장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무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10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허세에 더 빠진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해는 해요. 왜 돈이 없는 사람들, 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사치품에 집착하고 자동차에 집착하고 허세에 빠질 수밖에 없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 자문주의에 돈이 없다는 거는 낮은 자존감과 낮은 멘탈에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왜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다는 얘기는 살면서 뭔가 사회적 냉대와 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뭔가 가난한 게 자란 분들은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하면 일단 집이 안 좋잖아. 집이 안 좋아요. 그럼 우리 집을 누구한테 소개를 안 해줘. 집이 누추하니까.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못 가져. 예를 들어 집에 컴퓨터 같은 거. 저희 집에 없었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좀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보급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때 갖고 싶어하는 이제 신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화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싶었는데 못 신었어요. 그때 제 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나이키 에어맥스 9호가 인기 많았는데 그 물결물이 있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 2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비싸긴 한데 그 신발은 살라고 얘기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이 또래 애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못 해봤어요. 못 해보다 보니까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특히 어릴 때는 그런 자존심이나 좀 감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어렵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근데 그 나이 때 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뼈에 사무쳐요. 이게. 네. 어릴 때 뭔가 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때 못 해봤던 것들은 이게 평생 남습니다. 네, 평생 남아요. 이게 형편이 좋아져도 그때 안 좋았던 기억은 계속 남아. 네. 그래서 어릴 때 뭔가 가정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나이 때 해봤던 걸 못했던 사람들은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결핍이 없다고 얘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라 똑바로 살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 이 동네 무조건 탈출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나중에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이렇게 뭔가 비전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반면에 난 월급 타면 무조건 차 바꿔야지. 월급 타면 무조건 옷 좋은 거 사야지. 월급 타면 무조건 뭐 좋은 스마트폰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생기면 모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뭔가 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못 해봤던 것들.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세의 늪에 빠지는 거야. 예. 왜냐, 내가 어릴 때 그 좋은 물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무시받았으니까 나이 먹어서는 무시 안 받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성인 되고 나서 우리가 차를 안 본다고 해서 무시받는 건 아니에요. 핀잔 정도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안 본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거야. 차가 있어야 남들한테 그래도 무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시를 많이 받고 자는 사람들. 뭐 여자분들 중에 막 명품백 안 맨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야. 내가 명품 정도 메고 있어야 남들한테 무시 안 받고 그래도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허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한탕주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좀 없이 자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어차피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번 생은 글러 먹었어. 그러면 차라리 즐기고 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 좀 어려운 환경에 자란 분들 보면 좀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많잖아. 예. 보면 가정 형편 안 좋은 그런 동네 자랐던 애들 보면 좀 자퇴한 애들이 또 있고 뭐 실업계 출신들이 많아. 실업계. 그 남자들은 공고, 여자들은 여상. 여상 중에도 좀 좋은 여상이 있고 좀 안 좋은 여상이 있거든요. 예, 저희 때도 안 좋은 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서만은 받아주는데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1년에 한 두세 명씩 무조건 퇴학을 해. 뭐 학교에 징계받아가지고 퇴학 처리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학교생활 적응 못해서 자퇴한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좀 형편이 안 좋은 데 가면 검정고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다운 사람도 많아. 뭐 공부 안 하고도 뭐 다른 데 두각을 나타내면 다행이긴 한데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재능이 없어. 그래서 약간 폐쇄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까지 게 잘한다고 뭘 얼마나 잘하겠냐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족족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돈을 쓰는 거야 이게. 로또 사는 건 나쁘다 볼 수 없습니다. 로또는 사실 다 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로또 정도는 받으십시다. 로또. 네. 로또 하시는 분들 여기 있잖아. 로또 한다고 가사가 기우는 건 아니잖아요. 로또 뭐 일주일에 한 5천원 만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그 이상 하면 좀 오버하긴 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로또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또는 받으십시다. 로또는. 로또랑 그 스포츠 토토 연금 복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제 방송에도 어릴 때 힘들게 자란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힘들게 자랐다고 해서 그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포기해야 돼. 그딴 마음 갖지 말고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 자산을 축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